올해 중국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조금 이해해 보면 트럼프 집권 2기의 공세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들어올 것들에 대해서 방어라고 보시면 좀 좁은 의미인 것 같고, 큰 의미라고 한다면 올해 내년에 내수 올인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부채 감축이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내부 자금들이 움직이면서 반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신흥국의 정상화 측면에서 일부 중국에 대한 포지션을 꾸준히 좀 가져가자는 이제 포인트를 갖고 있고, 중국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화두는 제가 볼 때는 올해는 김경환 하나증권 신흥국 주식파트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저희 이제 일부 시간에 이제 출연하셨던 그 자문회사 대표님께서 이제 네. 중국을 굉장히 불리시하게 보고 있다. 작년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뭐 같은 의견이시겠죠? 앞에 저 들으면서 지금 여기로 왔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12월 달에 이제 미국 갔다 왔었는데 네. 뭐 정해놓은 예약대로 해서 이제 간 거지만 사실 막 거기 가니까 제가 그냥 완전히 거지가 된 느낌이라 워낙 뭐 물가도 인플레 높고 때문에. 그렇죠. 예. 제가 뭐 달러로 버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아, 저 환율 때문에도 더 그런 게 네, 있겠네요. 요 몇 년 사이에 더 체감적으로 그런 느낌이라서 일단 뭐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고요. 오늘은 뭐 중국은 어차피 이제 올해 뭐 어떤 무역 이제 트럼프 집권 2기 관련해서도 말씀 좀 드리고, 네. 저희가 이제 좋게 보는 건 어찌됐건 그 중국 내수주라든지 네. 중국 자체 수급 이슈라서 음, 중국 수뇌부가 요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제 나름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제 중국을 볼 때 약간 이제는 좀 애증의 증시잖아요. 그럼요. 예. 작년 9월에 그 인민은행에서 이제 네. 공격적 금리 인하 했을 때 그때 막 일주일 만에 지수가 10% 넘게 날아가고, 네. 제 기억으로는 골드만삭스인가 어디서 네. 이제 보고서 낸 게 지금 아니면 언제 사냐, 네. 이런 식으로 했단 2달인가 3달 만에 뷰를 꺾고, 네. 이게 작년 거의 뭐 반년 동안 일어났던 일인데 네, 네. 왜 이렇게 중국은 시장을 들었다 놨다 쥐락펴락하는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에 그 9월, 10월에 도깨비 같은 장세는 네네. 어쨌건 좀 압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가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하단을 딱 그어줬다고 저희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나 디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좀 알고 있고, 이제 그 재정이나 여러 가지 쓰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11월, 12월 그 많은 개인 투자자나 로컬 자금이 들어온 이후에 결국에는 가격적인 측면이나 뭐 물가라든지 전체적으로 ROE나 이런 수익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다들 확신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중국 정부의 그 재정 정책 방식이 의지는 확인했지만, 그리고 방향도 확인은 했지만 템포라든지 혹은 강도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시장의 그 어떤 상승분을 좀 되돌림을 한 것 같고요. 어쨌건 중국은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인도라든지 기타 일반적인 시장 대비해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보다는 한 번씩 에너지를 축적을 했다가 터트리고 작년 뭐 9월처럼 네네, 그렇게 해서 하단 한 번씩 올리고 혹은 또 하단을 내리거나 하는 네. 형태라서 사실은 중국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미국같이 안정적으로 그 안에서 뭔가 하시는 그런 느낌을 좀 못 받으시고, 또 여러 번 뒤통수를 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것부터 좀 여쭤볼까요? 올 한 해를 봤을 때 중국 증시는 그래도 우상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게 우상향하는 그림이 잘 안 나와서 네. 저도 자신은 없는데, 네. 밴드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밴드 대비해서 15에서 한 20% 정도의 어떤 목표치를 제시를 했고요. 사실은 올해 중국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조금 이해해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뭐 트럼프 집권 2기의 공세에 대해서 뭐 네. 오늘도 이제 관세 얘기가 벌써 네. 10%가 나왔습니다만, 당연히 이제 들어올 것들에 대해서 방어라고 보시면 좀 좁은 의미인 것 같고, 이제 큰 의미라고 한다면 리오프닝 이후에 이제 2년이 넘어가는데 아시는 대로 중국 물가는 더 내려갔고, 전 사회적인 전반적인 투자 수익률, 뭐 ROA나 ROEC 같은 데이터들이 다 나빠진 상황에서 돈은 안 돌고 계속 채권에만 버블이 생기는 형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이거에 대한 포인트들을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증시 부양에 대한 어떤 의지, 그러니까 외국인을 끌어들여서 지금 부양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사이클이 다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매크로나 산업의 어떤 사이클이 혹시 이제 일부 어느 정도 이제 기대치 상회하기 시작을 하면 에너지는 좀 있다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근거고, 의외로 중국 증시에 대해서 저희가 가격적인 측면도 있지만 올해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편하게 바라보면서 진짜 이제 어떤 정책적으로나 내수 부양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지를 저희가 좀 지켜보고 음. 있습니다. 그 수급의 주체는 누가 이제 저희가 주포가 되는 건가요? 외국인인가요? 아니면 중국 내수인가요? 네네. 그 일단은 상해 심천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이 5,000개 종목이 상장된 네. 본토 증시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이 시장의 어떤 주포는 결국에는 뭐 보험계 자금이나 아. 뭐 우리 같이 뚜렷하게 MPS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어떤 그런 주포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해 중국의 정부성 자금들은 네. 대부분 뭐 보험 또 은행계 자금 네. 또 일반적인 운용사들 중에서 결국엔 국영은행사들, 저기 운영사들 이런 쪽이 이제 뭐 작년에도 중국이 이제 얘기가 나온 게 뭐 신국 구조라고 그래서 중국판 밸류업 같은 것들을 시도를 하고 맞습니다. 작년에 실제 네. 데이터를 보시면 굉장히 왜곡되는 게 IPO나 증자는 아예 거의 없었고요. 정부가 막은 거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들어온 자금들을 보면 대체로는 이제 뭐 배당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주주환원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워낙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을 많이 강요를 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작년이 시작이었다고 보고 올해 내년에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이나 실적에 대한 어떤 탄력성에 대해서는 아직 믿음이 저희도 뭐 이렇게 아주 높진 않지만 네. 기본적으로 정부가 좀 받쳐주는 그리고 하단을 그어서 어떻게든 지수 하단은 지키겠다는 생각 그리고 쌓여있는 상장 기업들의 자금을 최대한 이제 어떤 그 주주환원을 활용하게끔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저희는 개인도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있고 또 중국의 기관들도 사실은 주식을 좀 확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놓여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다른 나라는 성장률에 따라 잘 안 움직이는데 중국은 제 체감상으로는 성장률에 따라 주가가 좀 반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네. 아마도 최근 한 5, 6년 동안 네. 전체적인 장기 성장률이 계속 떨어졌고 그 과정에서 뭐 홍콩 증시는 거의 작년 빼고 네. 거의 4년 가까이 떨어졌었고 네. 본토 증시도 사실상 장기 추세는 좀 내려간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더 맞아 보인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한 4, 5년 정도 혹은 성장률하고 좀 유사하게 네. 중국의 그런 대표 기업들의 어떤 수익성들 그리고 어떤 어닝 이런 지표들도 사실은 나빠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성장률, ROE 또 상장 기업들의 주가 이런 것들이 대체로 미국과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좀 보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도 올해 그 지난주였나요? 그 4분기 데이터랑 뭐 12월 달 거 소비 네. 데이터 나온 거 보면은 네, 그래도 좀 잘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추세의 연속성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성장률은 올해도 작년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냥 실제로는 횡보에 가까울 것 같은데 올해 주목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결국에는 지겹게도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실제 GDP는 작년에 5.0%가 나왔고 네. 지금 말씀하신 4분기 GDP도 한 5.4%가 나와서 되게 잘 나왔지만 네. 사실 제일 문제는 명목 GDP 성장률이 사실 항상 위에 있었는데 네. 이제는 4%대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 얘기는 2년 연속 중국의 디플레이터라고 얘기하는 수치가 마이너스였다는 걸 의미하고 이제 아시는 대로 중국은 디플레이션 상황을 완전히 작년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 정부가 똑같이 5% 성장 목표를 걸긴 하겠지만 지상 과제는 명목 GDP 그리고 근원 물가 네. 그리고 기업들의 마진율 이런 쪽에 일단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 작년 4분기 데이터가 중국이 잘 나온 것 중에 조금 희망적인 거는 네. 이제 여전히 물가는 안 올랐지만 네. 이관신 효과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제 이관신이라 하면 중국이 지금 설비나 소비재 같은 쪽에 대해서 노후 설비 교체나 이제 아시는 전기차나 가전을 교체하는데 보조금 주는 건데 4분기 한 4개월 정도 사실 시행을 했는데 효과가 좀 있었고 또 하나 이제 GDP가 잘 나온 거는 역시 밀어내기 수출이 뭐 밀어내기로 저희가 추정하는 이제 대미 대선진국 수출이 잘 나오다 보니까 4분기에 약간 순수출 기여도도 작용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쁘게 보시면 이거 뭐 이제 더 이상 이어지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네. 보실 수 있는 거고 중국의 이번에 어떤 소비 부양책이나 재정의 강도가 3월 5일 전인대에서 좀 더 세게 확인이 되면 이제 그 부분은 상반기에 어느 정도 이 관세나 대외 충격에 대해서 방어를 좀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 이관신도 이번에 또 추가로 발표한다라고 네. 했잖아요. 그게 이제 3월 달에 금액이나 구체적인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은 발표를 했고요. 네. 사실은 이관신을 지금 지난 2년 동안 조금씩 했는데 네. 이번 그 사이클의 그 시작은 작년 8월부터였고 네. 이제 9월부터 뭐 가전이나 네.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시행을 하다가 이제 새로 해가 됐으니까 이제 올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3월에 확인이 되지만 연장 발표는 이미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총 예산에 대해서
올해 1, 2월에 이미 배정한 액수를 보면 이미 작년에 절반 정도 액수를 이미 지급을 했고 이런 강도라면 작년에 썼던 돈의 3배에서 한 3.3배까지 저희가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서 이제 중국이 가전이나 전기차 관련된 그 이관신 효과가 조금 좋아서 약간 지금 업돼 있다 당국자들이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치는 3월 5일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는 이미 오늘부터죠. 거의 오늘, 그러니까 어제부터 새로 추가된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대해서도 이제 보조금 지급이 시작이 돼서 상반기까지는 소매 판매 관련해서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이 됐습니다. 중국이 어떤 대비를 하고 있을지가 참 궁금한데요. 일단은 뭐 어떤 보편 관세라든지 각종 제재에 대해서 어떤 좀 전략들을 짜고 있을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저희가 뭐 이틀밖에 안 됐는데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저거 지금 많이 내고 있어서 네. 저희 예전에 막 매일매일 막 밤마다 업데이트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네. 일단 중국 얘기만 좀 드리면 네. 올해 중국의 이 전체적인 입장은 내수에 올인을 하고 뭐 장기적으로야 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 내수 침체를 탈피하는 네. 거고 올해 좀 방식을 몇 가지 바꾼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외적으로 협상하는 것들은 저희가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추측컨대 이번 뭐 취임식에도 한정 부총리가 이제 서열 랭킹 4에서 5위 정도 되는데 미리 빨리 좀 높은 분을 보내서 이제 어떤 일기 때 이제 학습한 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뭐 트럼프도 밝혔습니다만 100일 안에 뭐 정상회담 하던 대화 채널 이어가면서 뭐 그러니까 집권 일기 때 덜 사줬던 수입액도 있고 전체적으로 관세를 어차피 10% 정도씩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협상은 투트랙으로 할 것 같습니다. 뭐 그 속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좀 빠르다고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워낙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갈지 또 협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밝힌 대로만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기본적으로 이번 3월 5일 전인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전반적인 정책의 어떤 크기나 재정에 대한 강도는 우한 사태, 그러니까 20년 이후로 일단 강한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이제 뭐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네. 올해 어떤 업무를 제일 최우선으로 했는지를 좀 보시는 네. 게 중국의 입장을 좀 대변할 것 같은데요. 지금 장표 잠깐 띄워주시면은 조금 글씨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왼쪽 상단에 올해 업무 목표로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잡은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회색 음영으로 해놓은 부분들은 뭐냐면 최근에 몇 년 동안 중국 정부가 우선시했던 특히 한 4, 5년 동안은 기술, 생산, 공급망, 제조업 이런 쪽에 좀 더 1순위로 우선순위를 걸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알고 계신 뭐 제조업 고도화, 반도체 이런 쪽에 투자도 많았고 사실은 과잉이라도 계속 생산이나 기술 쪽에 집착을 했고 정부가 그렇게 계도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그냥 내수 부양하겠다가 아니고 첫 번째가 일단 소비 촉진 그리고 투자 효과 제고. 이건 뭐냐면 중국이 지금 돈이 안 도는 보편적인 현상, 기업들이 뭔가를 안 하고 현금을 쟁이고 계속 이런 현상들이 결국에는 뭐 재정을 안 썼던 어떤 부동산의 문제가 터졌던 전체적으로 그냥 현금을 쥐고 있겠다는 생각이 많아서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다. 네, 그래서 각 분야의 공급을 조정을 하던 단가를 조정을 하던 투자를 최대한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투자 수익률을 각 분야에서 만들겠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전방위 국내 내수 수요 확대.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중국 입장에서 조금 해석을 해드리면 지난 4년 동안 수출 단가, 수출 물량, 수출의 글로벌 비중은 충분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생각보다 중국 증시가 안 좋으니까 저희가 이제 개별 기업을 보더라도 1등 기업들의 주가들조차도 박리담회라는 그 틀 안에 갇혀져서 사실은 아무도 마진율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중국이 소비도 박리담회, 뭐 기업들도 일반적으로 다 박리담회를 했고, 근데 사실은 그 가운데서 중국의 제조업이나 수출의 경쟁력은 다른 나라들 많이 위협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가성비도 너무 좋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진을 거의 포기한 것처럼 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고 기술 쪽에서도 반도체 쪽에 당연히 견제당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숙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자본재나 중간재, 산업재 분야에서 나름대로는 지금 준비가 좀 된 것 같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2순위로 두고 1순위는 원래 알아서 따라올 거로 되게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뭐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내년에 성공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부동산도 이렇게 됐고 중산층은 벼락 거지가 된 상태고 전체적으로 소비나 투자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방향이 안으로 향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이번에 강조된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이 얼마 작년에 이제 한국에는 몇 개 국가들 무비자 입국 허용한 것도 약간 그 일환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냥 거기에 포함된 것 뿐이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올해도, 그러니까 작년에도 서비스업 가격이 다 돌아가면서 하락을 했고, 외식, 또 여행, 영화, 뭐 리오프닝 직후엔 좋았지만 결국에 이 가격 기반이 불안정하고 정부가 각 지방 정부도 이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바운드를 촉진하려고 중국 측에서 한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붐업을 시키고, 이게 이제 예전엔 말로만 좀 하는 형태, 뭐 프로파간다 형태였다면 이제 중앙 정부만이 돈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돈을 내놓고 그거를 이제 좀 꾸준히 한 뭐 2년에 걸쳐서든 3년에 걸쳐서든 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 원년이라고 올해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수를 그러면 좀 회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내수가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뭐 이관심 같은 게 증가율이 좀 나오고 뭐 성장률이 좀 생산이나 수출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오게 하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많은 분들이 제일 의심하시는 게 지금 많은 기업들이 체감하는 중국 내 뭐 진짜 성장률은 네. 뭐 2, 3%밖에 안 네, 되는 뭐, 느낌이고, 실제로 저희가 딱 대비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걸 인정한다 이런 걸 떠나서 작년에 생산 증가율하고 중국 수출 증가율이 연간으로 5, 6%가 나왔고요. 근데 소비하고 고정 투자는 실제로 한 2, 3%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요를 타겟팅해서 보면 실제 중국이 2, 3%밖에 안 됐고, 예를 들면 저희가 외자 기업들이 뭐 명품 시장이라든지 좀 더 고가 제품의 노출도가 많았는데 이쪽 시장은 더 참혹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3년 반 동안 빠지다 보니까 저희 예측보다도 훨씬 더 역자산 효과가 컸다. 그러면 중국은 지금 공급과 수요의 사이에서 혹은 장기적인 사이클과 리오프닝 후유증 사이에서 뭔가 균형점도 맞춰야 되고, 시장에서 지금 제일 많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이번에 관세를 막거나 위협을 받으면 오히려 지금도 이제 헐값인 가격을 더 단가를 낮춰서 덤핑을 한다든지, 수출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되니까 환율을 대폭 더 절하해서 뭐 대응한다든지 네. 형태를 생각하시지만, 제가 볼 때 올해 중국 정부는 되든 안 되든 방향을 잡은 부분은 바깥쪽으로 하는 것에서 가격을 더 낮추거나 경쟁력을 그쪽에 찾기보다는 안에서 이제 가격 관리, 그리고 내수에 대한 부분, 공급에 대한 구조조정, 대표적으로 태양광이나 배터리 같은 네. 산업들에 대해서 방향을 좀 선회한 게 보여져서 내수를 살릴 거냐에 대한 부분은 1차적으로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게 상반기에 중국의 장기 금리가 더 빠지는지, 그리고 네. 재정을 진짜 말한 대로 쓰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근원 물가나 PPI 같은 이제 일반적인 가격 데이터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이 성공할 조짐을 보인다면 가장 양극단에 있는 게 지금 중국 채권과 주식인데, 중국의 1등주나 대형 주식들이 먼저 지금 ROE가 바닥 확인을 하고 수익성은 바닥에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주식 쪽에서 이 에너지를 좀 발산할 수 있고요. 근데 반대로 중국이 이런 정책을 썼지만 혹은 강도가 약하거나 뭐 미국의 공세가 더 세거나 혹은 물가가 전혀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시간이 아무리 흘렀어도 지금 안 올랐다는 가정이 되면 주식도 상반기에 어려울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내실을 좀 탄탄히 하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 의도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좀 천천히 건드려줬으면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도 사실은 뭐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미리 대화 채널을 열고, 네, 그 어느 얼마 정도- 전에 어젠가 뭐 네. 나와서 우리는 뭐 무역 전쟁에 승자는 누구도 없고 더 네. 많은 물건을 사줄 용의가 있다고 미국을 네. 특정하진 않았는데 네. 이거는 그 일환으로 보게. 네, 그 말씀하신 한정부 총리 쪽 말고 네. 딩슈에샹이라고 이제 다른 또 서열 랭킹 6위인 분인가 가서 네. 뭐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한 건데, 사실은 뭐 미국을 지칭하진 않았으나 이제 흑자가 많다는 부분을 의식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네. 어차피 무역 전쟁 일기 때도 결국 2천억 달러 사주기로 약속을 하면서 합의가 된 거니까 뭐 충분히 고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이게 뭐 4년만 참으면 지나가다란 개념이 아니라 네. 일단 내부적으로 더 급한 부분이나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사실은 중국이 돈이 없어서 지금 생긴 문제보다는 돈이 안 돌았던 문제들, 또 가격 신호가 너무나 낮아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 특히 내년이 또 새로운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큰 그림에서는 중앙정부의 생각들이 좀 많이 바뀐 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을 좀 잡기 위해서 좀 장표 하나만 더 보여주시면,
이게 뭐냐면 중국의 재정 적자율이고요. 네. 막대 그래프 중에 회색선이 이거저거 다 이제 영끌이라고 저희 얘기하는 네. 이제 새롭게 GDP 대비 몇 프로를 조달하느냐. 그래서 뭐 보시는 음. 뭐 10%면 GDP 대비 10% 정도 재정 적자율인데요. 3월 5일에 확인하실 수치는 여기 보시는 초록색과 마지막 회색선. 그러니까 제가 5%와 15.5라고 써놨는데 이건 제 예상의 상단이고요. 이제 공식적인 재정 적자율이 올해 이제 4%냐 5% GDP 수준이냐 혹은 이거에다 더해서 각종 여러 가지 특별 국채나 여러 가지를 찍어서 조달하게 될 자금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되실 건데요. 저희가 보는 중국의 올해 재정의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뭐 2016년에도 그랬고 우한 사태였던 2020년에도 그렇고 뭐 1년씩은 이렇게 삐죽삐죽 한 번씩 그 돈을 일으켜서 대규모로 예, 상품을 한 번씩은 하는 하죠. 거네. 근데 지속적으로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3가지 정도 특징이 저희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이런 강도로 1년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수 상황이나 본인들이 얘기하는 탈부동산을 해서 제조업으로 시프트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체질 개선을 하려면 내수가 지금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게 트럼프에 대한 방어가 아니더라도 한 2년 정도의 강도로 이 정도의 적자율을 계속 크게 일으켜서 갈 가능성을 크게 암시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올해 제 예상이 뭐 최근 1, 2년도 많이 틀렸습니다만 실제 실적들도 많이 못 올라오고 다 바닥이라고만 보실 수 있는데 확실한 건 내년까지도 최대한 땡길 수 있게끔 정부가 적자율을 되게 2년 이상 가져갈 거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적자를 일으켜서 쓰는 방향이 네. 소비 쪽에 많이 포커싱이 될 거라는 게 이제 올해 쓰게 될 중국의 재정 정책의 두 번째 특징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요새 이제 인민은행이 증시 개입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 아까 얘기하신 9월, 10월에 한번 네, 급등했던 그쵸. 때도 네. 뭐 인민은행이 갑자기 뭐 무슨 자사주 매입을 위한 재대출을 내준다고 그러고 아, 네. 막 그랬었는데 인민은행장이 요새 간섭이 되게 많아졌고 실제로 최근 며칠 전에는 외환보유액 활용해서 홍콩 주식을 사겠다라든지 뭐 각종 근데 그게 여러 외환보유 그렇게 가능해요? 뭐 그게? 인민은행이 그렇게 저당 잡아서 뭐 추가로 내줄지 뭐 아. 대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인민은행의 개입이 되게 많은데 세 번째 이번 재정 정책의 특징은 인민은행이 적극적으로 재정과 증시 부양에 개입을 하는 특징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감히 뭐 지금 현재 중국의 뭐 어떤 그 QE를 얘기 드리긴 조금 조급하지만 네. 실제 인민은행이 이제 국채 매입이나 재정 개입을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증시 부양도 굉장히 세게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될 포인트는 이번 3월에 제가 3월만을 보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방향 자체를 좀 크게 보고 있고 자산 시장 가격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부동산이야 이제 원한다고 올라가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제 하단에 좀 온 상황에서 증시를 좀 포커싱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국의 수출주가 많거나 이러면은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상해 심천 5천 개 종목의 시가총액 혹은 매출 비중은 90%가 내수향이긴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비율을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 여전히 5,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돈으로 내부의 기업들을 가지고 최대한 내수의 가격을 올리고 재정을 쓰겠다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저희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대형주들 위주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올해 그냥 연간으로 봤을 때는 중국 증시 더 비중 싣고 가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워낙 해외 주식의 대세는 미국이고 네. 미국의 대항마 국가가 중국이 역할을 못했고 사실은 한쪽에서 지금 마이너리그 같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뭐 미국을 막 공격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봐서 저쪽으로 넘어오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중국 비중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3월의 전인대나 전반적인 초과 유동성 상태 그리고 중국이 나름대로는 올해 내년에 내수 올인을 할 수 있을 만큼 자발적으로라도 지금 디레버리징이 돼 있는 그 부채 감축이 네.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내부 자금들이 움직이면서 반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신흥국에서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 뭐 인도나 혹은 신흥국을 아예 안 하는 전략들이 좀 많았었는데 네. 신흥국의 정상화 측면에서 일부 중국에 대한 포지션을 꾸준히 좀 가져가자는 이제 포인트를 갖고 있고 중국이 무역 전쟁으로 타격을 받는 수출주의 비중이 크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거를 좀 메울 만한 올해 재정 적자율을 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일 좋은 건 미중 간의 협상을 조기하는 거겠습니다만 위안화 환율을 방어하면서 협상의 트랙과 함께 내부적으로 내수 부양을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사이클이 중국이 하단에서 증시를 좀 지지할 만하다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1위 국가가 또 중국이니까 중국의 경제나 증시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자, 1년의 그림을 좀 그리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시사점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국내는 사실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뭐 중국의 소비 부양이나 이런 거에서 좀 수혜주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대중 수출 관점이나 전체 총량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크게 도움을 받긴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에 중국의 민간 건설이나 부동산 가격 그리고 전체적인 그 지방 정부의 신용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였었는데 지금 쓴 것들이 어느 정도 하단을 형성을 하면 중국 관련 수요 관련해서 지금 철저히 마이너스였던 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반기부터 이제 마이너스 폭을 줄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가격 변수들이 공급 관련된 이런 그 정책들로 인해서 제가 오늘 공급 정책은 설명을 길게 못 드렸지만 중국이 작년 하반기부터 태양광 그리고 올해는 배터리나 전기차 전반적인 제조업에 대해서 너무 헐값 전략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남 좋은 일 시키는 부분, 심지어 남은 좋지도 않은데 자기네 어떤 원부자재 가격을 소진해서 10분의 1 가격을 만드는 이런 악성 가격 전략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계속 그 철회시키는 것들을 확인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급 과잉으로 괴롭혔던 대부분의 산업들, 철강, 화학이나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배터리 같은 전반적인 산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가격 통제에 대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상반기에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증시 내에서 유망한 테마가 좀 있을까요? 트럼프는 이번에 이제 취임하고 나서 뭐 AI, 조선, 뭐 네. 방산, 우주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테마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저희가 지수 살 때 말고 좀 업종이나 테마 살 때는 어떤 쪽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미국같이 그렇게 포괄적이진 않지만 저희가 지금 중국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화두는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그리고 중국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도 당연히 관심도가 높고 물론 이제 대형 수혜주는 없지만 작은 종목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자율주행하고 죄송합니다. 자율주행하고 로보택시는 거의 올해가 원년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중국에서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뭐 화웨이 같은 기업들이 상장이 돼 있었다면 총 합체체 네.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는 뭐 바이두나 뭐 라이다 이런 관련된 일부 작은 업체들이 관심이 많고 중국도 방산과 국방이라고 그래서 네. 방산주들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자체적으로 아. 또 그런 테마들이 있고 반도체는 사실은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지만 중국의 자체적인 국산화 장비 관련이나 반도체 파운더리 기업들에 대한 중국 내 관심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중국 정부가 공급에 대한 산업 정책이 조금씩 바뀌면서 사실은 1, 2등 위주로 재편이 되는 중국의 전기차나 배터리 산업 관련해서 아시는 뭐 CATL이나 BYD 이런 네. 기업들 1등 기업들도 중국 내에서 신재생 분야에 대한 관심이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리 큰 테마들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네요. 로봇, 뭐 네, 자율주행, 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산. 중국도 워낙 자율주행을 많이 앞서서 지금 하고 있고 중국은 아시겠지만 뭐 특별한 뭐 민원이나 어떤 그런 거리낌 없이 사실 시도를 계속 할 수 있는 또 장점을 갖고 있어서 네. 올해 이제 로보택시 같은 것들은 대단히 확산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이 어쨌건 지금 상장된 기업들 중에 국영 기업들이 이제 뭐 사실 조선도 사실상 하나로 봐야 되고 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거의 단일화돼 가지고 큰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도 뭐 배당주라는 명분으로 중국의 통신, 중국의 조선, 중국의 정유 이런 기업들도 사실은 그냥 CSI 300 지수 같은 데 들어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쪽의 1등 기업들도 여전히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게임주, 중국 게임주는 좀 어떤가요? 저희가 보고 있는 건 뭐 텐센트나 네. 넷이즈 같은 굉장히 큰 기업들이긴 한데 최근에 실적이나 전반적인 정책 환경은 크게 나쁘진 않은데 조금 요새 소강 상태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 좀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그 게임을 말씀드린 게 중국에 대한 인식을 바뀐 게임이 하나 있어요. 그 작년 여름에 나온 검은신화 50이라고. 네, 그렇죠. 그거를 네. 해봤는데 어떻게 인식이 바뀌셨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요. 진짜 네, 저희 네. 어지간해서 게임 극찬 안 하는데 이거 보면서 정말 서유기 베이스로 만든 게임인데 네. 제가 이거 게임 하면서 서유기 역사를 공부할 정도로 빠져들게 만든 중국도 게임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 관광지가 굉장히 뜨고 네, 그 나왔던 관광지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린다고. 뭐 조금 이제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갔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이제 이번 사례를 보면서 네. 예전에 했던 뭐 판호를 제한하거나 게임 규제하고 했던 거에 대해서 반전이 반대로 네. 이거는 좀 키워볼만 하다라는 산업이라서 네. 사실은 분위기가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더 이제 정부가 좀 밀어주려고 좀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알겠습니다.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중간에 뭐 수요일 시간 아니더라도 인포맥스에 나오신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쭤보는 건 투자자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국 관련 주식 중에 어떤 거를 지금 사보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지난번에는 뭐 CSI 300 이런 거 사봐도 좋다라고 하셨었거든요. 지금 시점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올해 상단이나 이런 것들은 내수고 네. 대형주다 보니까 뭐 여전히 항생 H나 CSI 300 같은 대형 지수를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아마 다음 달에 나와서는 중국에 조금 그나마 뭐 배당주나 테마주나 여러 가지로 좀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클래식한 네. 대형 지수들이 이제 최우선 순위고 사실 저는 바텀업으로 종목 담당자는 아니니까 네. 최근에 아무리 신재생 전기차가 좀 좋아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최우선 순위로 놓고 있지는 않고요. 뭐 개별 종목은 저희가 차후에 저희가 한번 포트를 짜서 저희 그 팀에서 네. 하고 있는 걸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에 대한 자신감이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신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 행간의 의미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파헤쳐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김경환 하나증권 신흥국 주식파트 팀장님과 의견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